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수익이신 분들 많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팔았다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는지,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배당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주가 상승했다는 대응이랑 금리 인하 때 배당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의 미국 기준금리를 먼저 보면요. 2020년 팬데믹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5.5%까지 올렸죠.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를 다시 보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9월에 B컷을 강행했습니다. 금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즉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 때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있고, 금리 인하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린 투자자니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죠. 과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시간으로 끊어서 놓고 보면 5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금리 인하 시작 전부터 기울기가 확실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점을 확인해보면 198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번이 있는데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저도 궁금해서 분석해 본 건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분석할 포인트는 금리 인하 전후 1년입니다. 현재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비포를 지나온 거죠. 그럼 앞으로 애프터에 어떻게 될지는 과거 5번의 사례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도 최대한 비슷한 게 좋으니까 과거에도 비포에 1년 동안 상승한 시기를 보면 더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야별로 대표 기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대표 배당 섹터인 금융, 헬스케어, 소비순환, 경기방어, 리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넘는 시간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오랫동안 지급한 배당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내가 지금 소비재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로우스를 보시면 되고요. 나는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JP모건의 방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헬스케어라면 존슨앤존슨의 방향을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표 기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하 전후 1년 동안 각 분야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5번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89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의 차트입니다. 금리 인하 전후의 그림인데요. 금리 인하 시점을 보면 전후 모두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격하게 상승했던 거는 금리 인하 전이죠. 21% 올랐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는 1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989년도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전반적인 시장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1989년 금리 인하 전후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133% 상승이 나왔고요. 그 뒤로 쫓아서 로우스가 115% 올랐고 존슨앤존슨은 7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JP모건입니다. 혼자 16% 빠졌죠. 은행주는 금리가 높을 때 이익을 챙기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마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리얼티인컴은 아직 상장하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98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8년 7월 기준금리 인하 전후 1년 동안의 S&P 500 차트를 보면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격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18%나 빠지면서 멘붕이 왔었는데요. 다행히 쌍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전에는 29% 상승이 나왔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잠깐의 폭락이 나왔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1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진행했지만 S&P 500 전후 1년은 모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볼게요.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회사는 로우스입니다. 143% 급등이 나왔고요. 그 뒤를 쫓아서 올라간 기업은 JP모건입니다. 47% 상승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금리 인하로 혼자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기업을 보면 리얼티 인컴이랑 코카콜라가 있고요. 두 번의 사례를 놓고 보면 소비순환주인 로우스는 둘 다 상승했지만 은행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세 번의 사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IT 버블이라는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2000년을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2000년도 12월입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요, 금리 인하 전부터 야금야금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금리 인하 이후에 기울기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하락률을 체크해보면 금리 인하 전에는 8%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10% 추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꽤 힘들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S&P 500이지만 IT 버블 붕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더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배당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볼게요. 편의 관리도 두 개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 로우스, 리얼티인컴, 존슨앤존슨이고요. 소비순환, 리츠, 헬스케어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한 기업은 JP모건과 코카콜라인데요. 금융주는 역시 금리 인하에 취약해 보입니다. 세 번의 사례를 놓고 보면 로우스가 최강처럼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 돈이 돌면서 소비순환주에 돈이 흘러가는 걸까요? 아직 두 번의 사례가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리먼 사태가 있었던 2007년을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요. 금리 인하 전후 주가가 격하게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전에 14% 상승이 나왔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13%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린 모습인데요. 리먼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들이 맥을 못 추면서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2007년 금리 인하 승자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리얼티인컴입니다. 섹터로 보면 경기방어주, 헬스케어, 리츠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된 기업은 로우스랑 JP모건입니다. 최강인 줄 알았던 소비순환주 로우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금리 인하에 약하다고 생각했던 JP모건은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019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2019년 8월입니다. 이때 주가를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굴곡은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S&P 500이 고점에서 32%나 하락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바로 증시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전후를 체크해보면 전에는 1%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덕분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대세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금리 인하 시점에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크게 상승한 기업을 보면 로우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66%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약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의 기업만 혼자 맥을 못 추고 있죠. 역시나 JP모건입니다. 마이너스 14% 하락하고 있고요. 이로써 은행주는 금리 인하에 취약하다는 걸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것 같죠? 은행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S&P 500과 배당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배당주들이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배당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 매력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좋은 투자처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섹터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리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서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우선 금리 인하 시기에 S&P 500을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 전에 5번 중에 4번이 상승이 나왔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3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하지 못한 상황을 보면 IT 버블이랑 리먼 사태 때죠. 그 말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포의 순간에 상승이 나왔다면 애프터에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갑자기 멈추거나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 해놓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별 배당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주의 대표인 JP모건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1998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락폭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저는 보험 관련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순환주 로스를 보겠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친구죠. 100% 이상 수익률을 보여준 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마이너스 11%로 적은 숫자지만 플러스가 아닌 게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답게 소비순환주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존슨앤존슨입니다. 로스에 가려서 잘 몰랐지만 존슨앤존슨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번의 금리 인하 모두 두 자릿수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재밌는 발견이 이거입니다. 수익률이 현혹돼서 1등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런 진주 같은 섹터를 못 봤습니다. 헬스케어가 금리 인하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방어주 코카콜라입니다. 5번 중에 2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2000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다른 경기방어주를 크로스 체크해봤습니다. 펩시를 봤더니 플러스 31%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에는 코카콜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연도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하에 전반적으로 방어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리츠 리얼틴컴입니다. 1989년은 상장 전이라 패스하고요. 나머지 4번을 보면 1998년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7년 리먼 사태 때는 부동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순환주 로스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5번의 금리 인하 시기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섹터는 헬스케어였고 존슨앤존슨이었습니다. 5번의 금리 인하랑 5개의 섹터를 한 번에 놓고 볼게요. 5번의 금리 인하 동안 4번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은 JP모건입니다. 금융주가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JP모건의 주가를 봐도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고요. 반대로 5번의 금리 인하 동안 5번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낸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소비와 리츠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헬스케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헬스케어 기업이 매력적인지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1위는 일라이릴리로 시총이 790빌리언 달러고요. 비만약 치료제가 잘 팔리자 시총 1위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존슨앤존슨이 시총 1위였는데 기업이 분할되고 힘없이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2위는 유나이티드 헬스고 4위는 에브비, 5위는 머크가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배당주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일까요? 제가 배당 투자하면서 관심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배당률입니다. 현재 배당률보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라이릴리를 보면 10년 평균 배당률이 2.05%인데 현재 0.5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일라이릴리는 1년간 63%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5개의 기업 중에서 2개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랑 존슨앤존슨이 그런 모습이죠. 특히 존슨앤존슨이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더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아쉽게도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존슨앤존슨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올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 채널에서 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기준금리 인하된다고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보면요. 올해부터 주당 순이익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도 저점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적 발표는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랑 좋은 실적 전망이 만나서 차트의 방향이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을 분석하고 직접 투자하기 꺼려진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XLV ETF의 기업을 보면 앞에서 소개드린 5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총 63개의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0.09%로 저렴한 편이고요.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S&P 500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시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SCHD는 금리 인하 때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금리 인하 때 SCHD의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SCHD의 상장일을 체크해보면 2011년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5번의 금리 인하 중에서 SCHD가 포함되는 기간은 2019년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우선 2019년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금리 인하 시점 전후 1년 동안의 SCHD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우선 전에는 보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는 5% 상승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때 하락폭을 보면 32%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S&P 500과 비슷한 그림이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SCHD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SCHD가 품고 있는 섹터의 비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금융의 비중이 18.2%로 가장 높죠. 그 다음은 헬스케어, 경기방어, 에너지, 산업, 소비순환재 순입니다. 금리 인하에 금융주가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SCHD에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질까요? 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 실적이 좋았고 SCHD의 주가를 끌어올린 섹터가 금융주였습니다. 1년간 JP모건이 43% 올랐으니까 금융주 투자했다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로 헬스케어가 두각을 드러낸다면 섹터의 비중이 달라지겠죠. 헬스케어가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SCHD는 다양한 배당 섹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모든 시기에 수혜를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가 금리 인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 3분기에 꽤 좋은 성적을 나타냈죠. 그러니 SCHD에 투자하고 있다면 나름 자산 배분이 고르게 되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카페 질문과 유튜브 댓글을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기준에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S&P 500 수익률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배당 기업들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구글이 25%, 애플이 36% 올랐는데 배당주인 버라이즌은 38%, 월마트는 49%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과매수 구간으로 보이고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복잡한 상황인데요. 제가 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배당 기업을 공부하다가 실적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균 배당률로 계산해봤더니 배당률이 4%대여야 되는 이 기업이 6%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배당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 뒤로 증시가 모두 올라서 이 기업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80% 넘어가니 매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당률 6%니까 매도하면 13년 정도의 배당금 한 번에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진행했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기존 수량의 10% 정도를 채웠습니다. 이때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수량을 못 채웠는데 말이죠. 이제는 매수하기 꺼려지는 시점까지 와버렸고요. 2020년도 그 당시에 매도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127%고 배당금은 3년간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률 7.1%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수익을 냈으니까 당연히 좋은 투자였지만 다시 이런 기업을 찾아 투자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좋은 기업이라면 매도 없이 모아가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투자 고점일 수도 있지만 하락했을 때 다시 100% 담는다고 이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기업을 찾아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 이 기업의 배당률은 3.2%입니다. 당시 6% 배당률이 오려면 다시 10년 중에 큰 위기가 찾아와야겠죠. 평생 가져갈 기업을 맛있는 마시멜로로 바꿔 먹었습니다. 지금 평균 배당률을 보면서 다시 이 지점에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배당책에서도 배당률 지지선과 저항선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193페이지 보면 지금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선은 강하게 매수할 때고 저항선은 관망하면서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헬스케어, 리츠, 소비재는 좋지만 금융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적이 깡패라고 좋은 기업은 잘 선방하겠지만 섹터별로 전반적인 그림을 생각해보면서 투자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다른 더 좋은 길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길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 투자로 든든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